뭘 잘 아시니까 깊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영진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네, 김영진 의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정원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북핵 문제, 글로벌 보호주의 확대, 미중 전략 경쟁 등 안보 경쟁 복합 위기 속에서 핵심 정보 자원 조직인 국정원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다라고 표명을 했고, 특히 대북 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해외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 국 증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국정원의 정보 조직의 기능을 보면 과연 어떤 정보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했는지에 대한 좀 분석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던 이 업무 역할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후보자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실은 지난 3년간 보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과 대외 정책의 대외 정책이 상당히 좀 극단적이지 않았는가? 극단적인 대로, 극단적인 대북, 극단적인 대중. 그로부터 오는 국익의 침해가 어떻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진행됐던 이 상황 자체의 근거가 국가정보원에서도 해당 관련한 대북정보, 해외정보, 대외교정보 관련한 부분들을 제공해서 그에 따라서 대통령실에서 최종적인 정책 결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과 이후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들이 제가 국정원장에 취임하면은 과거 그 국정원의 어떤 운영과 관련해서 저 자신이 이제 타산지석을 삼기 위해서 한번 당연히 살펴볼 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간에 국정원이 국가 어떤 외교, 통일 외교 안보, 그다음에 통상 이 모든 방면에서 국가 정책이 제대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국가가 좀 국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과연 과거 정부가 그랬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국정원장으로 지금 취임하기 위해서 청문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평가의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쨌든 간에 좀 중요한 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라는 이제 모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진력을 다할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국익중심 실형 외교인데, 저희 이 국정원이 하는 것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처가 수립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을 성공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익중심 실형 외교를 적극 지원하고, 또 한편 지금 뭐 글로벌 통상위기가 워낙 지금 우리한테 엄중하지 않습니까? 그 통상위기 극복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또 질의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은 실제로 2022년 트럼프 1기, 트럼프 2기 오고 그 사이에 바이든 행정부를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관계 자체가 과거의 평화로운 이 관계 속에서 이어졌던 것이, 제가 보기엔 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체 판을 이끌어왔던 상황 자체가 2022년 전후로 해서 제가 보기엔 깨진 것 같다. 그러면서 WTO 체제라든지 아니면 한미 FTA 등 자유무역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깨져서 다시 판을 재정립하는 과정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지금과 같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등 많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해외 관련한 정보 수집의 중요성과 그에 따르는 국익을 어떻게 수행하기 위한 외교안보 정책을 마련할 것인가가 사실은 대한민국 국익과 생존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외 영향량 정보 강화에 대한 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12상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 시기에 국가정보원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이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도 보면 국가정보원은
내란 및 외환의 죄에 관련한 사안들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여 보고한다.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한다. 이게 국가정보원법에 있는 그 임무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해당 사안 자체에 대해서 전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즉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 관련한 기소와 재판의 과정을 보면 실제로 2004년 3월에서 4월경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모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회의들이 진행이 됐고 절차적 과정들이 진행이 됐던 과정을 국가정보원은 전혀 인지한 건지, 인지한 건지, 인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도 불분명하고 그에 따른 조치도 없었다는 거죠. 이 문제는 저는 국가정보원장으로 취임을 하면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대통령의 비화폰 사용 내역 관련해서 대통령과 홍장원 1차장 간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대통령실의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조태용 원장 간의 대화를 통해서 비화폰 사용 내역이 삭제된 경위,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비화폰의 지급 관련한 규칙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국가 정보를 수행하거나 장차관이거나 비화폰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비화폰을 지급했던 예가 이 수사나 여러 가지 과정에 나왔지 않습니까? 즉 전직 군인 노상원 사령관에 대한 비화폰 지급, 김건희 배우자에 관한 비화폰 지급, 이 문제에 관해서 국정원의 마지막 답변을 들어보면 부적합했다. 그리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비화폰과 보안폰에 관한 운용 지침들을 조금 더 정비하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민간인인 노상원과 김건희 배우자에 대한 비화폰 지급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취임하시게 되면 이 문제 관련해서도 제도를 정확히 좀 정비를 하고 잘못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도 사실은 뭐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그 내란 외환에 대한 그 정보 수집, 이것이 국정법에 명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보적으로 저도 이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온 대답은 국정원이 조사권이 있는데 그 조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취약해서 군부대 같은 경우는 군부대 앞에도 들어가지 못, 정부도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들어가서 좀 더 살펴보고 또 실제 국정원이 내란 위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한번 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화폰 기록 삭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초보적으로 물어봤습니다만 하여튼 좀 더 살펴보고 나서 정보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의원 고맙습니다. 이어서